우리 곁에 언제나 가까이 있는 한강. 한강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이 풍경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한강의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 한강은 정작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강의 물길을 막아둔 신곡수중보. 지금 한강은 신곡수중보의 존재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원하게 물길을 가르며 달리는 수상스키. 굳이 도시를 벗어나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한강이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죠. 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는 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복잡한 도시 서울에서 쉽게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한강만한 곳을 찾기도 힘들 겁니다. 쉬러 올 때 여유 느낄 수 있고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해요. 시원하고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탁 트여 있잖아요. 되게. 다른 데 가면 뭐 별로 이렇게 막 갈 데가 서울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빌딩 숲 같은 서울이 그래도 아름다운 건 어쩌면 한강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의 쉼터인 이 한강에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에서 죽은 돌고래가 발견됐습니다. 상괭이 사체가 한강에서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바다동물 돌고래가 어쩌다가 사람 사는 가까운 곳까지 온 걸까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인데요.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가 아닌 강에서 사체로 발견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가끔씩 먹이를 따라서 강을 따라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신곡보가 가로막혀 있어서 밀물 때 신곡보를 넘어서 들어왔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해서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이 토종 돌고래의 상괭이의 죽음이 한강의 물길을 막아둔 신곡수중보와 연관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신곡수중보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와 고양시 덕양구 사이 김포대교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요. 백마도를 사이에 두고 고정보 883m와 가동보 124m, 총 길이 1007m로 이루어져 있는 일종의 콘크리트 벽입니다. 고정보는 폭 9.5m, 높이 4m의 사석 경사제 형식으로 상류부의 수위를 상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폭 20m, 높이 5m의 문비와 문주로 구성된 가동보는 조위 변화에 따라 개방 시간을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종합개발계획의 금년 말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강의 하천 공간을 종합적이고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강 종합개발 사업이 준공되는데 신곡수중보는 그 주요 시설물 중 하나로 1988년 6월 건설이 완공됩니다. 당시에 한강은 굉장히 폭이 좁은 형태의 하천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직강화하고 또 하천폭을 굉장히 지금 형태와 같이 넓히다 보니까 수심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를 띄워야 되는 주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또 당시 한강에는
직접 치수를 하는 치수장들이 있었는데요. 치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점, 그리고 또 수심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구조물의 하부가 노출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곡 수중보를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신곡 수중보의 설치 목적은 크게 수위 유지, 염해 방지, 군사 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강 종합 개발로 인한 수위 저하를 방지해 취수심과 주운 수심을 확보하고 염수 역류 방지, 침투 방지를 위해 건설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물을 이용하는 데만 급급했던 당시 경향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결국 신곡 수중보의 건설로 인해 한강은 사계절 내내 일정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콘크리트 벽에 막혀 단절된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한강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생태계가 살아있는 곳이었는데 말이죠. 강을 강답게 하지 못하는 것, 다시 해서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 댐을 건설한다든지 보를 건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강의 자연적 모습을 훼손해 버리는 거죠. 강이 강답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은 강이 당초에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을 그대로 앗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건설 이후부터 신곡 수중보가 한강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그렇게 30여 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5년) 여름, 한강은 녹조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계속되는 가뭄, 높은 일조량의 수온까지 올라가면서 한강 전 구간에 걸쳐 조류 경보가 내려지기까지 한 겁니다. 신곡보 자체가 일단 물의 흐름을 차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염물질들이 밀물 설물 때 인천 앞바다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보상류지역에 퇴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들이 계속 퇴적이 되니까 녹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켜 나가고 있는 게 신곡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조류 경보의 경우 6월 30일 양화대교, 7월 3일 동작대교, 7월 7일 잠실대교로 확대되어 녹조가 하류에서 상류로 확산되는 특이한 현상을 보였는데요. 신곡 수중보가 물길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난 뒤 한강의 녹조 현상은 어떤지 9월의 한강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도 한 마리 죽었네. 저기도 한 마리.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아무도 웃을 수 없는 녹조 라떼의 모습. 그 한강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이 녹조가 이제 남조류로 마이크로시스티스라고 부르는 종인데 여기에서 이제 독성 물질이 나와요. 그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간질환, 호흡기 질환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성산대교 인근인데 신곡 수중보부터 성산대교 사이가 제일 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여름에는 이제 성산대교의 조류 농도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었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다는 것은 이 구간이 특히 물 흐름이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15년) 만에 한강 전 구간에 발령된 조류경보. 환경단체에서는 신곡수중보 인근에서부터 녹조가 생겼고 점점 악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그런 아침에는 코를 막고 다닐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옛날에 구로공단의 그 방직 공장이 한참 돌아갈 때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않나, 그런 우려까지 할 정도예요. 지금의 한강은 하류에 위치한 신곡수중보에 의해 거대한 저수지화가 되었고 한강은 느리게 흐르는 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강의 수질 오염과 녹조의 한 원인이 신곡수중보라는 것에 이견이 없었는데요.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자는 의견도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곡 수중보에 따른 그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여러 가지 생태와 또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 또는 그 영향들이 있다라는 것도 또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곡 수중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 또는 그 이해관계인들의 그 논쟁 또는 그 찬반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어떤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고 또 보다 더 과학적인 측면에서 결과를 얻어보기 위해서 그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